지난해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성폭력 상담 건수의 15%는 가해자가 가족이나 친인척이었습니다. 또 이런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85%는 19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입니다. 은폐율이 높은 친족 성범죄의 특성상 감춰진 피해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 EBS는 오늘부터 일주일에 걸쳐 이 문제를 심층 보도합니다. 오늘은 첫 순서로 용기를 내 카메라 앞에 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진태희 기자입니다. 7살 어린 나이, 두 오빠에게 끔찍한 폭력을 당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.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제가 친구를 사귀고 더 많은 사회 경험이라고 하는 또래 집단을 만나기 직전까지 그런 일이 있었고요. 초등학교 때 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. 10년이 넘어서야 피해 사실을 털어놨지만 엄마는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. 나는 전화번호 112의 기능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부모님한테 알리지 못했다. 그들이 한 집에서 자란 형제이며 친모 친부가 나보다 더 아끼고 의지하는 자식들인 탓이었다. 친족 성범죄는 대부분 아주 어려서부터 피해가 시작됩니다.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살다 보니 범행은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피해자 절반 이상은 10년이 넘어서야 겨우 피해 사실을 털어놓습니다. 가해자는 물론이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침묵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. 저 같은 경우도 너가 거짓말쟁이다라고 가해자가 그렇게 말을 했고 사건이 흐른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우리 가족들은 그 기억을 다 까먹었어요. 이제 이야기를 하면 모르는 일이래요. 그렇다고 집을 나오거나 바깥에 피해를 알리기도 어렵습니다. 당장 경제적 자립부터가 문제입니다.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는데 초등학교 6학년인가? 5, 6학년 때부터 좀 더 심해져가지고 부모님한테 떨어지고 산다는 게 좀 많이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을까 이러면서 고민이 많았는데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건 더 힘듭니다. 다른 성범죄와 다르게 친족 성범죄에 한해 공소시효가 최장 10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.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는 비율도 30%에 이릅니다. 베일 속에 감춰졌으니까 일단 거기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또 정말 구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 좀 사회에서도 좀 더 빨리 해서 좀 이렇게 많이 좀 구해내는 것들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울타리가 되어야 할 가족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은 더 아픈 상처로 남습니다. 자살, 자해 시도와 같은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례도 35%에 이릅니다. 사후 관리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으로는 정말 입소한 아이들 보호하기에도 빠듯한 예산이다 보니까 인력과 형편이 어려워서 그 아이들이 약간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이 끔찍한 지옥으로 돌변한 현실. 피해를 보듬고 치유해줄 제2의 부모로서 국가의 역할이 절실합니다. EBS 뉴스 진태입니다.